회장님, 저 돈이 필요합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얼마나 필요한가? 그가 천천히 물었습니다. 20억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20억을 주면 그가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자네는 날 위해 뭘 해줄 수 있지?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테이블 위에 통장이 놓였습니다. 잔액 20억 원. 제 이름은 박옥순입니다. 올해 50살. 가사도우미로 일한 지 5년째입니다. 3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났고 남편의 사채와 투자 실패로 빚이 20억 생겼습니다. 매달 이자만 400만 원. 그리고 아버지는 현장 공사 중 낙상사고로 허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수술비 2천만 원이 당장 필요하고 재활치료비도 매달 150만 원씩 나갑니다. 약가, 보조기구까지 합치면 한 달에 700만 원이 필요한데 제가 버는 건 350만 원뿐입니다. 저는 매일 계산했습니다. 어떻게든 살아야 하는데. 그리고 그날 나는 30년 전 첫사랑 앞에 무릎 꿇듯 말했습니다. 저 돈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연과 그 깊이를 전해드립니다. 모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20억과 욕망 사이에서 다시 만난 첫사랑 이야기입니다. 50세 과부와 58세 재벌 회장. 하늘 같은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5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나는 눈물보다 계산부터 했습니다. 장례식장에 앉아서도 머릿속으로 숫자를 세고 있었습니다. 병원비 3천만 원, 사채 원금 15억, 투자 실패 5억, 합계 20억. 조문객들은 고생 많으셨어요 라고 말했지만 진짜 고생은 그때부터였습니다. 장례가 끝나기도 전에 채권자들의 전화가 시작됐습니다. 사모님, 이자라도 먼저 입금해 주세요. 매달 400만 원.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집도 팔았고 차도 팔았고 보험도 해지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선택지. 가사도우미.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고무장갑을 끼고 남의 집 변기를 닦으며 울었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하지만 울어봐야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그렇게 5년을 버텼습니다. 5년 동안 20가구가 넘는 집을 다녔습니다. 부자들의 삶을 가까이서 봤습니다. 높은 천장, 넓은 거실, 값비싼 가구들. 하지만 그 집들은 하나같이 차가웠습니다. 돈은 많아도 따뜻함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복지관에서 새로운 집이 배정됐습니다. 옥순 씨, 이번 집은 조건이 좀 까다로워요. 괜찮습니다. 얼마든지 가겠습니다. 청담동 단독주택인데 주인이 재벌 회장님이시래요. 청담동. 지하철을 2번 갈아타야 하는 곳.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첫 출근 날. 높은 담장과 철문 앞에 섰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제대로 해야 돼. 이 일 놓치면 안 돼.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인터폰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옥순 씨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철문이 열리고 잘 가꿔진 정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현관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흰머리가 섞인 단정한 헤어스타일, 깊은 눈빛, 회색 니트와 검은색 슬랙스. 들어오세요. 그의 목소리는 차갑지만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신발을 벗고 들어서자 거실이 펼쳐졌습니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큰 창으로 들어오는 햇살 하지만 사람 냄새는 없었습니다. 1층 거실과 주방, 화장실만 관리하시면 됩니다. 2층은 손대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나는 고무장갑을 끼고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거실부터 닦기 시작했는데 먼지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오래 비워뒀나? 선반을 닦다가 액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족 사진들, 젊은 시절에 그 남자와 곁에 있는 여자, 부인이 계시나 보네. 하지만 사진들은 모두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액자를 하나씩 닦아내는데 구석에 작은 흑백 사진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어서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걸레로 조심스럽게 닦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교회 현수막이 보였습니다. 교회 청년부, 그 앞에 20명 정도의 젊은이들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28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잘생긴 얼굴, 밝은 미소. 영철, 오빠, 손이 떨렸습니다. 액자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급히 두 손으로 붙잡고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30년 전 그 남자, 김영철, 그리고 그 옆에 파마머리에 환하게 웃고 있는 20살의 나, 박옥순. 이게 어떻게...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교회 청년부, 나는 20살이었고 영철 오빠는 28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잘생긴 영철 오빠는 청년부에서 가장 인기 있는 남자였습니다. 대학생이던 나는 그저 그를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예배가 끝나고 교회 뒤편 벤치에 앉아 있는데 그가 다가왔습니다. 옥순아, 나 너 좋아해.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진심이야. 나랑 사귀어 줄래? 그날부터 우리는 연인이 됐습니다. 짧지만 뜨거운 3개월. 그리고 그 3개월 동안 우리는 선을 넘었습니다. 교회 수련회에서였습니다. 밤늦게 영철 오빠가 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옥순아, 나야. 문을 열자 그가 들어왔습니다. 오빠, 안 돼요. 괜찮아. 조용히 할게.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여자가 됐습니다. 영철 오빠는 자상했지만 놀라울 정도로 강했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새벽까지 계속됐습니다. 오빠, 너무 미안해. 너무 예뻐서. 그 후로도 우리는 몇 번 더 만났습니다. 영철 오빠는 내 몸매를 좋아했고 나는 그의 정력에 놀랐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3개월 후 영철 오빠의 부모님이 알게 됐습니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우리 아들과 사귀니? 재벌가 며느리가 되려면 최소한. 부모님은 냉정했습니다. 영철 오빠는 저항했지만 결국 꺾였습니다. 옥순아, 미안해. 나 너를 지킬 수가 없어. 그날 이후 그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나는 울고 또 울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흘렀습니다. 나는 다른 남자와 결혼했고 그도 누군가와 결혼했을 겁니다. 30년.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가사도우미로 일하러 온 이 집의 주인이 바로 그 사람이라니. 하필이면. 액자를 조심스럽게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그는 나를 기억할까? 30년이면 사람은 변합니다. 나도 많이 변했습니다. 통통했던 얼굴은 사라지고 이제는 50대 아줌마가 됐습니다. 알아볼 리 없어. 그리고 설령 알아본다 해도 뭐가 달라질까요? 나는 지금 그의 집을 청소하러 온 가사도우미일 뿐입니다. 그때 2층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여보, 물 좀 갖다 줘. 부인이 계시는구나. 그리고 곧이어 남자 목소리. 알았어. 영철의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재빨리 주방으로 가서 싱크대를 닦는 척했습니다.
2층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침묵, 이상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여자의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는 걸레를 쥔 채 얼어붙었습니다. 천천히, 좀 더,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지금, 저 위에서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30년 전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영철 오빠의 힘, 그의 숨소리, 그의 열기. 아직도 저렇게 30년이 지났는데도 그의 정력은 여전한 것 같았습니다. 나는 황급히 거실로 돌아와 바닥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귀는 계속 2층을 향했습니다. 한참 후에야 소리가 멈췄습니다. 나는 숨을 고르며 청소를 마무리했습니다. 빨리 나가자. 오늘은 이만. 짐을 챙기고 현관으로 향하는데 2층에서 그가 내려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다 하셨어요? 네,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같은 시간에 오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그가 불렀습니다. 박옥순 씨. 네. 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가 나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몇 초간의 침묵. 처음 뵙는 건데 왠지 낯이 익은 느낌이네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고 처음 뵙는 건데 왠지 낯이 익은 느낌이네요라는 그의 마지막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알아본 걸까? 아니면 그냥 착각일까? 30년 전 박옥희는 통통했고 파마머리였으며 지금의 박옥수는 말랐고 단발머리였습니다. 얼굴도 많이 변했는데 설마 알아보겠어 하고 생각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바랐습니다. 알아봐 주길.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면 안 돼. 나는 지금 그의 집을 청소하러 가는 가사도우미일 뿐이고 30년 전 그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휴대폰이 울렸고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박옥순 씨? 민석기입니다. 채권자였습니다. 이번 달 이자 아직 안 들어왔는데요. 죄송합니다. 이번 주 안에 입금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버님 수술비 말인데 병원에서 빨리 안 하면 큰일 난다고 하던데요.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2천만 원. 이번 달 안에 마련하셔야죠.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2천만 원은 제 월급으로 6개월을 모아야 하는 돈이었고 어떻게 구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 다시 청담동으로 향하는 지하철에 앉아 있었고 손이 떨렸습니다. 오늘은 어떨까? 또 그런 질문을 할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집 앞에 도착해 초인종을 눌렀고 인터폰에서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려 안으로 들어가니 거실에 그가 서 있었습니다. 오늘은 흰색 셔츠에 검은색 바지를 입었고 단정하고 깔끔한 모습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짧은 인사를 나눴지만 그의 눈빛이 조금 달랐습니다. 나를 보는 시선이 지난주보다 길었고 기분 탓이겠지 하며 고무장갑을 끼고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거실 바닥을 닦고 있는데 뒤에서 시선이 느껴졌고 고개를 돌리니 2층 난간에 그가 서서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쳤고 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는데 왜 자꾸 쳐다보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주방으로 가서 싱크대를 닦다가 냉장고를 열어보니 텅 비어 있었습니다. 우유 한 팩과 계란 몇 개만 있었고 이걸로 어떻게 식사를 하시지 하는 생각에 나도 모르게 걱정이 됐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 요리하실 줄 아세요? 깜짝 놀라 돌아보니 그가 서 있었고
언제 내려온 건지 몰랐습니다. 네, 조금은요. 그렇다면 오늘 점심 부탁드려도 될까요? 추가 비용 드리겠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청소비에 포함된 거예요. 그래도 정말 괜찮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고 나는 냉장고를 다시 열어 있는 재료를 확인했습니다. 계란말이랑 라면 괜찮으세요? 충분합니다. 계란을 꺼내 프라이팬에 올렸고 손이 익숙하게 움직였습니다. 5년 동안 수없이 해온 일이었기에 계란말이를 접고 라면을 끓이며 김치를 꺼내 작은 접시에 담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다 됐습니다. 식탁에 2그릇을 놓자 그가 말했습니다. 같이 드시죠. 네. 혼자 먹기 뭐하니까요. 잠시 망설였지만 거절할 수 없어서 마주 앉았습니다. 그가 젓가락을 들어 계란말이 한 입 먹더니 말했습니다. 맛있네요. 별거 아닌데요. 아닙니다. 오랜만에 따뜻한 음식 먹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이 가슴을 찔렀고 부인은 어디 계신 걸까 하는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들었던 소리가 떠올랐는데 2층에서 들렸던 신음소리가 생생했습니다. 같이 사시는 거 아닌가 싶었지만 물어볼 수 없었고 침묵 속에서 식사가 이어졌습니다. 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박옥순 씨는 어디 사세요? 구로구요. 가족은? 아버지 계십니다. 어머니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그가 라면 국물을 한 모금 마시며 다시 물었습니다. 결혼은 하셨었나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네, 했었습니다. 과거형이네요. 3년 전에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군요. 그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고 잠시 후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아내가 있긴 합니다만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들었던 그 소리는 뭐였을까? 사이가 좋지 않은데 낮에 그것을? 혼란스러웠지만 더 물어볼 수 없었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그가 식탁에 그대로 앉아서 나를 계속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왜 자꾸 그러시는지 알 수 없었고 설거지를 마치고 돌아서는데 그가 물었습니다. 박옥순 씨, 네, 혹시 교회 다니신 적 있나요? 숨이 멎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행주가 바닥에 떨어질 뻔했고 간신히 붙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교회요. 30년 전쯤. 머릿속이 하얘졌는데 기억하고 있는 거야 아니면 시험하는 거야 하는 생각이 동시에 스쳤습니다. 아, 아니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교회 안 다녀요. 그가 나를 가만히 바라봤고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착각한 것 같네요. 그는 고개를 돌렸지만 그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확신하지 못하지만 의심하고 있는 얼굴이었고 나는 황급히 고무장갑을 벗었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관으로 향해 신발을 신고 있는데 뒤에서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옥순 씨, 네, 다음 주에도 점심 부탁드려도 될까요? 고개를 돌려 그를 보니 그의 눈빛이 외로워 보였습니다. 네, 그러죠. 감사합니다. 문을 나서는 순간 그가 작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키야. 심장이 멎었지만 고개를 돌리려다 참았고 들은 걸까 아니면 내가 착각한 걸까 하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나는 창밖만 바라봤고 오키야 라는 그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30년 전 그가 날 부르던 그 목소리였고
기억하고 있는 거야 하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고 병원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환자 박철수 보호자님, 수술 일정 확정 부탁드립니다. 빠른 시일 내 2천만 원 입금 바랍니다.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돈을 어떻게 구하지 하다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의 집, 그의 재산, 그리고 30년 전의 우리. 설마 내가 하며 고개를 저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계속 속삭였습니다. 그가 날 기억한다면 도움을 청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다음 주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월요일 아침부터 채권자의 전화가 3번 왔고 병원에서도 독촉 문자가 계속 왔습니다. 보호자님, 수술 더 미루면 하반신 마비 위험 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2천만 원. 아버지의 수술비. 이번 주 안에 마련하지 못하면 아버지는 평생 걷지 못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20억의 빚. 매달 400만 원의 이자. 끝이 보이지 않는 지옥이었습니다. 청담동으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나는 결심했습니다. 오늘 말해야 돼. 혹시 모르니까. 그가 날 기억한다면 혹시라도 도와달라고 말해야 했습니다. 자존심 같은 건 이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집 앞에 도착해 초인종을 눌렀고 평소보다 빨리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오세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거실에 그가 서 있었습니다. 오늘은 검은색 정장 차림이었고 평소와 달리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짧은 인사 후 이상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가 나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고 그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오늘은 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네, 청소 전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앉으시죠. 나는 조심스럽게 앉았고 그는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하지? 그냥 솔직하게 말하자. 회장님, 네, 저 돈이 필요합니다.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표정이 굳어졌고 천천히 물었습니다. 얼마나? 목구멍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말해야 했습니다. 20억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 그가 나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고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부탁 드려서. 하지만 정말 급합니다. 남편이 남긴 빚이 20억이고 아버지 수술비도 당장 필요해서. 수술비는 얼마나 필요하십니까? 2천만 원입니다. 이번 주 안에 입금 못하면 아버지가. 목이 메었습니다. 그가 팔짱을 끼고 나를 바라봤습니다.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표정이었고 비즈니스맨의 얼굴이었습니다. 박옥순 씨, 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20억이면 작은 돈이 아니죠. 네. 그가 천천히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20억을 주면 그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자네는 날 위해 뭘 해줄 수 있지?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 질문의 의미, 재벌 회장이 가사도우미에게 20억을 주면서 원하는 것, 뻔했습니다. 입술이 말랐습니다. 저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뭐든지 하겠습니다. 뭐든지? 네. 확실합니까? 네. 회장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그가 잠시 눈을 감았고 다시 떴을 때 그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깊고 더 어두웠습니다. 좋습니다. 그가 일어나 서재로 갔고 잠시 후 통장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열어보세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열었습니다. 잔액 20억 원. 숨이 멎었습니다. 이건
당장 내일 병원에 입금하세요. 그리고 채권자들에게도 갚으시고요. 하지만 조건은 천천히 얘기하죠. 그가 다시 앉았고 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다음 주부터 매주 수요일, 금요일 저녁 8시에 이 집으로 오세요. 네. 청소가 아니라 저와 시간을 보내러요.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알겠습니다. 거절하셔도 됩니다. 아니요. 나는 고개를 들어 그를 봤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서재로 갔고 이번엔 서류 몇 장을 들고 왔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사실 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누군지 알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멎었습니다. 네. 박옥순 씨. 아니, 정확히는 그가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개명 신청서였습니다. 박옥희 씨.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25살 때 개명하셨더군요. 오키에서 옥순으로. 어떻게? 지난주부터 의심했습니다. 그 얼굴, 그 목소리, 그 눈빛. 그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교회 청년부 명단. 1995년. 거기 내 이름이 있었습니다. 박옥희. 30년이 지났지만 잊을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영철. 오빠.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래. 나야, 오키야.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오빠. 정말 미안해. 이렇게 확인하고도 모른 척했어. 왜요? 당신이 먼저 말할 때까지 기다리고 싶었어. 그런데 그가 통장을 가리켰습니다. 당신이 돈 때문에 날 찾아올 줄은 몰랐어. 부끄러웠습니다. 고개를 숙였고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죄송해요. 이런 모습 보여서. 왜 사과해? 그가 소파에서 일어나 내 옆에 앉았고 내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30년 만이야, 오키야. 오빠, 혼자 얼마나 힘들었어. 오빠도 힘드셨죠? 나는 괜찮았어. 그가 쓸쓸히 웃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아내가 있었으니까. 사랑은 없어도 최소한 사람은 있었지. 하지만 넌 정말 혼자였잖아. 그래도 5년 동안 혼자 버텨온 게 얼마나 대단한 건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마워요. 오빠, 이제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결해 줄게. 하지만 조건이. 조건? 그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냥 핑계야. 네. 20억 주고 싶었는데 그냥 주면 내가 안 받을 것 같아서.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럼. 하지만 그가 내 손을 꽉 쥐었습니다. 정말로 원하긴 해. 다시 시작하고 싶어. 30년 전처럼.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30년 전 우리가 나눴던 뜨거운 밤들. 저도 원해요. 그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확실해? 네. 오빠니까. 그가 천천히 내 뺨에 손을 갖다 댔고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네. 기다릴게.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통장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현관까지 그가 배웅을 나왔고 문을 열어주며 말했습니다. 오키야. 네. 다음부터는 회장님 말고 오빠라고 불러줘. 네. 오빠. 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30년 전 그 소년의 미소였습니다. 잘 가. 집으로 가는 길 가방 속 통장이 묵직했습니다. 20억.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건 30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이었고 다음 주 수요일에 나눌 약속이었습니다. 다시 시작하고 싶어. 30년 전처럼.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30년 전 그 밤.
그의 힘, 그의 열기, 그의 거침없음. 다시 그렇게 되는 거야.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장 먼저 병원에 갔습니다. 아버지 수술비 내려왔습니다. 창구 직원이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고 수술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아버지 병실로 올라가니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계셨고 나를 보자 작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허리 통증 때문에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수술 내일 한대요. 그래. 돈은 어떻게 마련했어? 지인한테 빌렸어요. 거짓말이었지만 영철 오빠 얘기는 할 수 없었습니다. 미안하다, 딸아. 아빠가 이 꼴이 돼서. 괜찮아요. 곧 나으실 거예요. 아버지 손을 잡았고 거칠고 주름진 손이 느껴졌으며 평생 일만 하셨던 손이었습니다. 병원을 나와 은행으로 갔습니다. 통장에서 19억 8천만 원을 이체했고 채권자들에게 하나씩 갚았으며 마지막 이체를 끝내자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박옥순 씨, 입금 확인했습니다. 차용증은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통장을 보니 잔액 2천만 원이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빚이 없는 통장. 눈물이 났습니다. 오빠, 고마워요. 하지만 동시에 가슴이 두근거렸고 수요일 저녁 8시 약속이 떠올랐으며 30년 전처럼 이라는 말에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옷장을 열었는데 5년 동안 사본 적 없는 옷들만 걸려 있었고 낡은 청바지와 색바랜 티셔츠, 구겨진 가디건 뿐이었습니다. 이런 걸 입고 갈 수 없어. 다음 날 동네 여성복 매장에 갔습니다. 쇼윈도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용기를 내어 들어갔고 원피스 코너를 돌아다녔습니다. 어머, 손님. 이거 딱 어울리실 것 같은데요? 점원이 네이비색 원피스를 꺼내 보여줬고 가격표를 보니 8만 9천 원이었습니다. 망설였지만 탈의실에서 입어보니 어깨선을 따라 우아하게 떨어지는 라인이 괜찮았고 허리를 감싸는 핏도 좋았으며 무릎 위로 살짝 올라오는 길이가 적당했습니다. 정말 잘 어울리세요. 점원의 말에 결국 샀고 옆 속옷 가게에 들어가 레이스 달린 검은색 세트도 골랐으며 2만 5천 원이었습니다. 계산하면서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집에 와서 거울 앞에 섰고 원피스를 입어봤습니다. 50세지만 아직 몸매는 괜찮았으며 허리는 가늘고 가슴은 여전히 탄력이 있었고 다리도 날씬했습니다. 30년 전 영철 오빠가 좋아했던 내 몸. 지금도 마음에 들까?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니 3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영철 오빠가 가평 별장으로 데려갔고 와인을 마시며 소파에 앉았으며 노을이 지는 계곡을 바라보다가 키스했습니다. 2층 올라갈래?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 밤 처음으로 여자가 됐습니다. 영철 오빠는 새벽까지 놓아주지 않았고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으며 숨을 고를 틈도 없었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30년 전 그날을 회상하며 가슴이 두근거렸고 내일이면 다시 그와 만난다는 생각에 잠들 수 없었습니다. 50세 몸으로 괜찮을까? 수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샤워를 하고 로션을 꼼꼼히 발랐으며 향수도 살짝 뿌렸고 머리는 단정하게 말아 올렸으며 화장도 연하게 했습니다. 원피스를 입고 거울을 보니 괜찮았습니다. 할 수 있어. 오후 7시에 집을 나섰고 지하철을 타고 청담동으로 갔으며 익숙한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7시 55분 심호흡을 하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렸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영철 오빠가 서 있었고 오늘은 흰색 셔츠에 검은색 슬랙스였으며
소매를 팔꿈치까지 걷어 올린 모습이 여유로웠습니다. 왔구나. 네. 오빠. 그가 나를 위아래로 훑어봤고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예쁘다. 새로 산 거야? 네. 어때요? 완벽해. 가슴이 뛰었습니다. 오늘 저녁은 내가 준비했어. 식탁을 보니 고급 레스토랑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고 와인도 준비돼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30년 만에 다시 만난 건데 이 정도는 해야지. 그가 의자를 빼주었고 나는 앉았으며 마주 앉아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맛있어요. 다행이네. 와인을 한 모금 마셨고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게 부드러웠으며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빠, 왜 그때 연락 안 했어요? 그가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하고 싶었어. 정말 많이. 그럼 왜? 부모님이 너무 심했어. 오키 집안 조사까지 했더라고. 그리고 그가 쓸쓸히 웃었습니다. 결국 정략 결혼했어. 부모님이 정해준 사람이랑. 사랑했어요? 아니. 단호한 대답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사랑한 적 없어. 30년 내내 내 생각만 했어.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도 오빠 잊은 적 없어요. 오키야. 그가 손을 뻗어 내 손을 잡았고 따뜻했습니다. 이제 놓치지 않을 거야. 오빠 부인은 곧 정리할 거야. 이혼 서류 준비 중이야. 저 때문에. 아니, 원래 끝난 관계였어. 너는 핑계일 뿐이야. 와인이 몇 잔 더 오갔고 분위기가 점점 무르익었으며 식사가 끝나자 그가 일어났습니다. 2층 올라갈래? 심장이 쿵 뛰었습니다. 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영철 오빠가 내 손을 잡고 천천히 올라갔고 손바닥에서 땀이 났으며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복도 끝 방문을 열자 넓은 침실이 나타났습니다. 큰 침대, 은은한 조명, 창밖으로 보이는 청담동 야경. 긴장했어? 조금. 나도 그래. 그가 미소 지으며 내 어깨를 감싸 안았고 따뜻했습니다. 30년 만이니까. 네. 천천히 하자. 그가 내 턱을 살짝 들어 올렸고 눈이 마주쳤으며 키스가 시작됐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입맞춤이었고 와인 향이 섞여 있었으며 점점 깊어졌습니다. 오키야. 네. 예뻐. 30년 전보다 더 예뻐. 거짓말. 진심이야. 그의 손이 내 허리를 감았고 가슴이 두근거렸으며 숨이 가빠졌습니다. 잠시 후 우리는 침대에 나란히 앉아 있었고 조명이 어두워졌으며 달빛만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오키야, 무섭지? 아니, 오빠니까. 그래도 30년 만인데. 괜찮아요. 나는 그의 손을 잡았고 따뜻했습니다. 저도 오빠 만나고 싶었어요. 이렇게 그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후회 안 해? 아니요. 절대. 그럼. 그가 천천히 다가왔고 우리는 서로를 안았으며 30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은 길었습니다. 30년 전 별장에서의 그날처럼 영철 오빠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고 숨을 고를 틈도 없었으며 새벽까지 계속됐습니다. 오빠, 잠깐. 미안해. 너무 보고 싶었어. 저도. 하지만 조금만 더. 50세와 58세. 하지만 우리는 20살처럼 뜨거웠고 28살처럼 강렬했으며 시간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창밖이 밝아올 때쯤 영철 오빠가 나를 꼭 안았고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으며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야 돼. 피곤하지? 네. 조금.
잘 자, 오키야. 오빠도 눈을 감았고 3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전 10시 옆을 보니 영철 오빠는 없었고 침대 위에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회사 급한 일 있어서 먼저 나갔어. 냉장고에 아침 준비해뒀으니까 먹고 가. 오늘 저녁에 다시 보자. 마이너스 영철. 쪽지를 보며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거울을 보니 얼굴이 상기돼 있었고 눈빛이 살아 있었으며 3년 만에 처음으로 여자처럼 느껴졌습니다. 샤워를 하고 1층으로 내려가니 식탁 위에 샌드위치와 과일, 우유가 준비돼 있었습니다. 혼자 아침을 먹으며 창밖을 바라봤고 이상하게 평화로웠으며 오랜만에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환자 박철수, 수술 성공적으로 완료됐습니다. 회복 중이니 오후에 면회 오세요.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는 살았습니다. 빚도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30년 만에 첫사랑을 다시 만났습니다. 이게 꿈인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하철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같은 풍경인데 다르게 보였고, 같은 하늘인데 더 밝게 느껴졌으며, 모든 게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오후에 병원에 갔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의사 선생님이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수술 잘 됐습니다. 재활 열심히 하시면 다시 걸으실 수 있어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2주 후에 일반 병실로 옮기고 한 달 후면 퇴원 가능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아버지가 보였고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셨지만 숨을 잘 쉬고 계셨으며 살아계셨습니다. 아빠, 다행이야. 병원을 나와 핸드폰을 보니 영철 오빠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저녁 8시에 집으로 와. 오늘도 보고 싶어.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어젯밤이 떠올랐고 그의 손길이 기억났으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또 그렇게 되는 거야. 집에 들어가 샤워를 하고 어젯밤 입었던 원피스를 다시 꺼냈으며 거울 앞에 섰습니다. 50세 여자. 하지만 어제보다 더 예뻐 보였고 눈빛이 살아있었으며 입꼬리가 자꾸 올라갔습니다. 저녁 7시 50분 다시 청담동으로 향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고 문이 열렸으며 영철 오빠가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왔구나. 네. 오빠. 그런데 거실 안쪽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누구야? 심장이 멎었습니다. 영철 오빠의 표정이 굳었고 나를 보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미안해. 아내가 갑자기 왔어.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영철 오빠의 아내. 거실 안쪽에서 여자가 걸어 나왔고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여자였으며 명품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그녀가 나를 위아래로 훑어봤고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아,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영철 오빠가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새로 온 가사 도우미야. 오늘부터 일하기로 했어. 가사 도우미? 응. 집 관리가 필요해서. 그럼 낮에 오면 되지. 왜 저녁에 와?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영철 오빠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낮에는 회사 있어서 저녁에 오라고 했어. 집 정리하고 저녁 식사 준비하라고. 그래요? 그녀가 나를 다시 봤고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박옥순입니다. 나이는 50살입니다. 50살? 그녀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가사 도우미 치고는 꾸미고 다니네요. 원피스까지 입고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편한 옷 입고 오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녀가 영철 오빠를 봤습니다. 여보, 나 오늘 여기서 자고 갈게. 뭐? 영철 오빠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갑자기 왜? 요즘 집에 혼자 있기 싫어서. 당신이 좀 챙겨줘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 관계가 뭔데? 그래도 아직 부부잖아. 이혼 서류에 도장 찍기 전까진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영철 오빠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그녀가 나를 봤습니다. 오늘은 그만 들어가세요. 내가 있으니까 필요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영철 오빠가 배웅을 나왔고 문 밖에서 작게 속삭였습니다. 미안해. 내일 연락할게. 괜찮아요. 정말 미안해. 오빠 괜찮다니까요. 문이 닫혔고 나는 혼자 어두운 골목을 걸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고 눈물이 날 것 같았으며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나는 뭐지? 그냥 숨어야 하는 존재인가? 지하철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고 어제까지의 행복이 갑자기 무너지는 것 같았으며 현실이 차갑게 다가왔습니다. 집에 도착해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보니 영철 오빠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키야, 정말 미안해. 아내가 갑자기 온 거야. 곧 정리할게. 조금만 기다려줘. 답장을 치려다 멈췄습니다. 기다리라고? 또 다른 문자가 왔습니다. 내일 저녁에 보자. 아내는 내일 아침에 떠날 거야. 한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오빠. 알겠어요. 다음 날 저녁, 다시 청담동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평상복을 입었고 청바지에 티셔츠를 입었으며 화장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초인종을 눌렀고 영철 오빠가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와. 아내분은 아침에 갔어.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거실로 들어가니 식탁 위에 와인이 놓여 있었고 영철 오빠가 두 잔을 따랐습니다. 앉아. 소파에 나란히 앉았고 와인을 한 모금 마셨으며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키야. 네. 어젯밤 정말 미안했어. 괜찮아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그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놀랐을지 알아. 미안해. 오빠, 이혼 서류 다음 주에 법원 제출할 거야. 정말요? 응.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하지만 아내분이 동의를 안 하시면 재산 분할 다 해줄 거야. 그럼 동의할 거야. 그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너 때문에 결심했어. 이제 더 이상 거짓으로 살고 싶지 않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고마워요, 오빠. 뭐가 고마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그가 나를 안았고 따뜻했습니다. 오키야, 나랑 계속 만나줄 거지? 네, 당연하죠. 이혼하기 전까지는 조심해야 돼. 아내한테 들키면 안 돼. 알아요. 그래도 그가 내 얼굴을 감싸 안았습니다. 오늘 밤은 우리 거야. 키스가 시작됐고 와인 향이 섞여 있었으며 점점 깊어졌습니다. 2층 올라갈까? 네. 그날 밤도 길었습니다. 어제보다 더 뜨거웠고 30년의 그리움이 폭발하는 것 같았으며 새벽까지 서로를 놓지 않았습니다. 오빠, 정말 대단하세요. 너도 30년 전 그대로야. 거짓말. 진심이야. 더 좋아진 것 같아.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새벽 3시쯤 영철 오빠가 나를 꼭 안았고 귀에 속삭였습니다. 오키야, 사랑해. 30년 만에 듣는 그 말이었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오빠. 이혼하면 바로 프로포즈 할 거야. 네, 결혼하자. 나랑.
심장이 쿵 뛰었습니다. 정말요? 응. 이번엔 부모님도 없고 반대할 사람도 없어. 우리 둘이서 행복하게 살자. 눈물이 흘렀습니다. 네. 좋아요. 그날 밤 우리는 약속했습니다. 이혼이 끝나면 바로 결혼하겠다고. 50세와 58세. 늦은 나이지만 다시 시작하겠다고. 창밖이 밝아올 무렵 잠이 들었고 영철 오빠 품에 안겨서 처음으로 완전히 편안했으며 행복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매일 밤 영철 오빠를 만났고 낮에는 아버지 병원에 다녔으며 저녁에는 청담동으로 향했습니다. 가사도우미 일은 핑계였고 실제로는 영철 오빠와 시간을 보냈으며 매일 밤 2층 침실에서 30년의 그리움을 채웠습니다. 아버지는 회복 중이었고 재활 치료도 잘 받고 계셨으며 의사 선생님은 한 달 후면 퇴원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청담동 집에 도착하니 영철 오빠가 환하게 웃으며 문을 열었습니다. 왔어? 네, 오빠. 오늘 좋은 소식 있어. 무슨 소식이요? 이혼 서류 법원에 제출했어. 심장이 쿵 뛰었습니다. 정말요? 응. 오늘 오전에 변호사랑 같이 갔어. 재산분할 합의서도 다 작성했고. 오빠, 한 달 후면 이혼 확정돼. 그럼 우리. 그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정식으로 사귀는 거야.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뭐가 고마워.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거야. 그가 나를 안았고 가슴팍이 따뜻했으며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키야. 네. 오늘 특별한 날이니까 선물 준비했어. 선물이요? 그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고 벨벳 상자였으며 열어보니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다이아몬드 반지. 이건 약혼 반지야. 정식 약혼은 이혼 확정되고 나서 할 거지만 일단 내 마음은 전하고 싶어서. 그가 내 손을 잡아 반지를 끼워줬고 완벽하게 맞았으며 다이아몬드가 조명에 반짝였습니다. 예쁘다. 너보다는 못해.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오빠,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괜찮아. 내 사랑한테 주는 건데. 사랑. 응. 사랑해, 오키야. 저도 사랑해요, 오빠. 키스가 시작됐고 이번에는 더 깊었으며 30년의 기다림이 모두 담긴 입맞춤이었습니다. 오늘은 그가 내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새벽까지 안 보낼 거야. 네. 주말이잖아. 내일 아침까지 있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알겠어요. 2층 침실로 올라갔고 오늘은 침대 옆에 샴페인이 준비돼 있었으며 장미꽃까지 놓여 있었습니다. 오빠, 이거 특별한 날이잖아. 이혼 서류 제출한 날. 고마워요. 샴페인을 따라 건배했고 거품이 입안에서 톡톡 터졌으며 달콤했습니다. 오키야. 네. 30년 동안 이 순간을 기다렸어. 저도요. 이제 우리 진짜 시작하는 거야. 네. 오빠. 그날 밤은 지금까지 중 가장 뜨거웠습니다. 샴페인이 몇 잔 오갔고 분위기가 무르익었으며 우리는 서로에게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오키야. 오빠. 너무 좋아. 너무. 저도. 시간이 멈춘 것 같았고 세상에 우리 둘만 있는 것 같았으며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고 두 번으로도 끝나지 않았으며 새벽 4시가 되어서야 잠시 숨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오빠, 정말 대단하세요. 아직도? 네. 어떻게 이렇게. 너 때문이야. 내가 너무 예쁘니까.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잠시 쉬다가 다시 시작됐고 이번에는 더 천천히 깊게 느꼈으며
서로의 숨소리와 심장 소리만 들렸습니다. 오키야,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평생 함께하자. 네, 평생. 창밖이 완전히 밝아올 때쯤 우리는 기진맥진해서 서로를 아는 채 잠들었고 그 어떤 침대보다 편안했으며 행복했습니다. 오전 11시쯤 눈을 떴습니다. 영철 오빠가 나를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잘 잤어? 네. 오빠는요? 나도. 너무 잘 잤어. 그가 내 머리를 쓰다듬었고 따뜻했습니다. 배고프지? 아침 먹으러 갈까? 네. 함께 샤워를 하고 옷을 입었으며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영철 오빠가 직접 오믈렛을 만들었고 커피도 내려줬으며 토스트도 구웠습니다. 오빠가 요리도 해요? 기본적인 건 할 줄 알아. 혼자 살 때 배웠어. 맛있어요. 다행이다. 마주 앉아 아침을 먹으며 창밖을 봤고 햇살이 따뜻했으며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오키야. 네. 이혼 확정되면 바로 결혼 날짜 잡자. 진짜요? 응. 늦은 나이지만 제대로 된 결혼식 하고 싶어. 하지만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신경 안 써.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야. 그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50세와 58세 신혼부부. 괜찮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좋아요. 정말 좋아요. 그럼 결정이야. 한 달 후에 날짜 잡자. 네, 오빠. 손가락에 낀 약혼 반지가 햇살에 반짝였고 이 모든 게 현실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으며 행복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한 달 동안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아버지는 퇴원하셨고 재활 치료를 열심히 받으시며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셨으며 이제는 지팡이만 짚으면 혼자서도 움직이실 수 있었습니다. 딸아, 요즘 표정이 너무 밝아졌다. 그래요? 응. 뭔가 좋은 일 있어? 네. 좋은 일 있어요. 하지만 아직 영철 오빠 얘기는 하지 못했습니다. 이혼이 확정되고 결혼 날짜가 정해지면 그때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어느 화요일 아침, 영철 오빠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키야. 네, 오빠. 이혼 확정됐어. 오늘 법원에서 판결 났어. 가슴이 쿵 뛰었습니다. 정말요? 응. 이제 나 완전히 자유야. 축하해요, 오빠. 우리 오늘 저녁에 만나자. 축하 겸 데이트하자. 좋아요. 전화를 끊고 거울을 봤는데 얼굴이 상기돼 있었고 눈물이 날 것 같았으며 행복했습니다. 드디어 저녁 7시 청담동이 아닌 강남역 근처 레스토랑에서 만났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이었고 영철 오빠가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으며 나도 새로 산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예쁘다. 고마워요, 오빠. 창가 자리에 앉았고 야경이 아름다웠으며 촛불이 테이블 위에서 흔들렸습니다. 오키야. 네. 오늘이 우리 진짜 첫 데이트야. 맞네요. 숨어서 만난 게 아니라 이제는 떳떳하게 만날 수 있어. 그가 와인을 따라줬고 건배했으며 와인이 목구멍으로 부드럽게 넘어갔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그가 주머니에서 또 다른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건 뭐예요? 열어봐. 상자를 열어보니 또 다른 반지가 들어있었고 이번엔 커플링이었으며 심플하지만 고급스러운 디자인이었습니다. 결혼 반지야. 이혼 확정됐으니까 이제 정식으로 청혼하는 거야. 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레스토랑 안에서 박옥희 씨.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영철 오빠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나랑 결혼해 줄래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네, 네, 좋아요. 정말? 네, 정말이에요.
그가 일어나 나를 안았고 레스토랑 안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으며 사람들이 축하해 줬습니다. 축하합니다. 행복하세요. 얼굴이 뜨거웠지만 행복했습니다. 영철 오빠가 반지를 내 손가락에 끼워줬고 완벽하게 맞았으며 약혼 반지와 함께 빛났습니다. 예쁘다. 오빠도 껴봐요. 나도 그의 손에 반지를 끼워줬고 우리는 손을 꼭 잡았으며 30년 만에 완성된 퍼즐 같았습니다. 레스토랑을 나와 한강공원을 걸었습니다. 12월 초였고 날씨가 쌀쌀했지만 손을 꼭 잡고 걸으니 따뜻했으며 강물이 반짝였습니다. 오키야. 네. 결혼식 언제 할까? 오빠가 원하는 대로 해요. 그럼 크리스마스는 어때? 한 달 후. 좋아요. 작은 결혼식으로 하자. 가족들만 모여서. 네, 그게 좋겠어요. 신혼여행도 가고 싶은데 어디 가고 싶어? 저는 오빠랑 있으면 어디든 좋아요. 그럼 제주도 갈까? 조용한 펜션 빌려서 일주일 정도. 좋아요. 걷다가 눈송이가 떨어졌습니다. 하나, 둘, 셋. 오빠 눈이에요. 정말? 하늘을 올려다보니 눈이 내리기 시작했고 하얗게 쌓이기 시작했으며 세상이 순백색으로 물들었습니다. 첫눈이네. 예쁘다. 30년 전에도 첫눈 내렸었지? 맞아요. 우리 처음 만난 날. 기억나? 당연하죠. 교회 앞에서 오빠가 우산 씌워줬잖아요. 그때 널 보고 반했어. 저도요. 영철 오빠가 나를 안았고 눈이 우리 위로 내렸으며 차갑지만 아름다웠습니다. 오키야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오빠.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저도요. 평생 함께하자. 네. 평생. 키스가 시작됐고 눈 내리는 한강공원에서 우리는 서로를 확인했으며 30년의 기다림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한 달 후 크리스마스 이브 작은 웨딩홀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나를 데리고 입장하셨고 영철 오빠가 환하게 웃으며 기다리고 있었으며 하객들이 박수를 쳐줬습니다. 신부 입장합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50세 신부, 정장을 입은 58세 신랑. 하지만 우리는 20대처럼 설렜고 30대처럼 뜨거웠으며 행복했습니다. 신랑 김영철 씨, 신부 박옥희 씨를 평생 사랑하고 아끼며 존중하시겠습니까? 네, 서약합니다. 신부 박옥희 씨, 신랑 김영철 씨를 평생 사랑하고 아끼며 존중하시겠습니까? 네, 서약합니다. 그럼 이제 키스로 서약을 완성하십시오. 영철 오빠가 면사포를 올렸고 내 얼굴을 감싸 안았으며 키스했습니다. 축하합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고 눈물이 흘렀으며 행복했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고 제주도로 향했습니다. 조용한 펜션을 빌렸고 바다가 보이는 방이었으며 우리는 신혼부부가 됐습니다. 여기 예쁘다. 그치? 여기서 일주일 동안 둘이만 있는 거야. 좋아요.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고 파도 소리가 들렸으며 평화로웠습니다. 영철 오빠가 나를 안았습니다. 오키야. 네. 드디어 내 아내가 됐네. 네. 오빠 아내가 됐어요. 행복해? 네. 너무 행복해요. 나도. 그날 밤 우리는 신혼 첫날 밤을 보냈고 30년 전처럼 뜨거웠으며 아침까지 서로를 놓지 않았습니다. 제주도에서 돌아온 후 나는 청담동 집으로 이사했고 영철 오빠와 함께 살기 시작했으며 아버지는 좋은 요양원에 모셨습니다. 가사도우미에서 재벌 회장 부인이 됐고 50세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으며 매일이 꿈만 같았습니다. 어느 겨울 아침 영철 오빠와 함께 산책을 나갔고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으며 손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오키야. 네. 후회 안 해? 뭐요? 나랑 결혼한 거 당연히 안 하죠. 오빠는요? 나도.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 50세와 58세. 누군가는 늦은 나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박옥희와 김영철은 증명했습니다. 사랑의 나이는 없다는 것을, 첫사랑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들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20억의 빚, 아버지의 수술, 가사 도우미로 만난 재회, 모든 것이 운명처럼 그들을 다시 만나게 했습니다.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가장 행복한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기에, 용기를 냈기에, 사랑을 선택했기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잊지 못하는 첫사랑이 있으신가요? 다시 시작하고 싶은 사랑이 있으신가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하늘 같은 사연이었습니다.